원칙적으로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는 1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새롭게 건설하는 아파트의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이 만약에 20억이다. 그러면 상가 가액도 20억이 넘어야지만 그 사람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가령 20억이라고 하면은 20억의 10%는 2억이니까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2억만 넘어가는 상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허들을 정해뒀습니다. 그 내용을 바꾸려고 하면은 정관에 규정을 두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2025년 10월 31일자로 신반포 2차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설 부탁드린다 라는 질문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신반포 2차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어요. 여기저기서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변경된 판결문에 대한 해설을 공유드리기로 합니다. 상가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추산액 비율,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2항 2호 감옥에 규정하고 있는 그 추산액 비율 를 0.1로 하면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서울고등법원의 판시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년 10월 31일자 아주 따끈따끈한 판례죠. 10월 31일자 선고된 2025나 205452 판결문에 대한 것입니다. 상가조합원이 종전상가 가액이 분양주택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의 10%만 넘으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결의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건의 개요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피고조합, 그러니까 신반포 2차 재건축 조합인데 이제는 줄여서 그냥 피고조합이라고만 하겠습니다. 피고조합은 2020년 10월 13일자로 창립총회에서 상가조합원의 주택공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가합의서를 승인했습니다. 여기에는 조합원 동의 71.5%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22일자로 정기총회에서 위 합의서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제42조의 1을 신설했습니다. 조합원 54.7%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추산액 비율을 0.1로 정한 것으로, 이는 상가조합원이 종전 상가 가액이 분양주택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의 10%만 넘으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해가 쉽도록 잘 아시는 분들이 제 동영상을 유튜브를 꾸준히 신청하신 분이라면 대부분의 이 논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려보면 상가조합원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랑 관련해서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그 기준점이, 허들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데 그 아파트의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제일 작은 평수의 그 규모의 조합원 분양가에 얼마를 넘는 상가를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주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는 1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새롭게 건설하는 아파트의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이 만약에 20억이다. 그러면 상가 가액도 20억이 넘어야지만 그 사람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가의 경우에는 소형 평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상가는 거래 가액이 없다 보니까 거래 가액이 굉장히 조금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사업시행 계획인가 이후에 거래사례 비교법에 따라서 그 가액이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가 가액이 주택의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이 경우에 그러면은 우리는 정관으로 10% 0.1을 곱해서 그 금액만 넘어가면, 가령 20억이라고 하면은 20억의 10%는 2억이니까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2억만 넘어가는 상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허들을 정해뒀습니다. 그런 허들을 원칙적으로는 1, 그냥 곱하기 1이니까 곱하지 않은 거랑 똑같죠. 곱하기 1인데 요거를 10%든 20%든 그 내용을 바꾸려고 하면은 정관에 규정을 두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지에 관한 논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사례로 돌아서 보면, 이에 대해서 아파트 조합원들, 그러니까 원고죠. 원고가 피고조합을 상대로 위정기총회의 정관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우선 1심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년 12월 19일자 선고된 판결인데,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그러니까 아파트 조합의 승소입니다. 즉 정기총회 결의 무효 확인입니다. 주요 판단의 근거는 의결 정적수 미달. 1심 법원은 이 사건 쟁점 결의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1심의 핵심 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가나목은 상가 조합원의 종전 자산 가액이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보다 높은 경우에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비례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율 1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산액 비율을 0.1로 정하는 것은 위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2항 2호의 조합원 전원의 동의라고 정하고 있는 것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실제로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54.7%만 동의를 해서 의결정족수를 미달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은 피고 조합 측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표준정관의 효력을 인정하는 주장을 했었는데 상가 공급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비율 완화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창립총회 합의서 승인 주장에 관해서는 정관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비율을 정하더라도 1보다 완화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는 항소심 판결의 결과는 피고 조합의 승소로 바뀌었습니다. 즉 1심 판결을 취소하였고 원고 아파트 조합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은 핵심 논거에 관해서 살펴보면은 2심은 피고 조합 정관 제46조 제10호 가 추산액 비율을 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 포괄적 재위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논거에 대해서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가목이 추산액 비율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정관에서 하위 규정이나 총회 결의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다시 위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건설교통부 표준정관 제46조 제9호도 피고 정관과 완전히 동일하게 추산액 비율을 총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추산액 비율을 반드시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거로 들었습니다. 또 항소심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라고 판시했는데 항소심은 추산액 비율을 0.1로 정하는 것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고 그 논거로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2호 가나목은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으로 정하는데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논거를 했습니다. 즉 추산액 비율을 정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을 시행령 제63조 2항 각 호의 방법과 달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호의 방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하여 주택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와의 균형을 위하여 추산액 비율을 1보다 낮거나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재건축 조합의 재량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 항소심은 이 사건 쟁점 결의가 조합원 과반수 동의만으로도 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3분의 2 이상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본 것이지요. 핵심 논거로는 추산액 비율은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안이기는 하나 조합원 자격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즉 상가 조합원도 이미 조합원이라는 점입니다. 조합의 비용 부담 및 조합의 회계에 해당할 여지는 있는데 그런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이미 71.5%의 동의로 합의서 승인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쟁점 결의는 그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해서 특별 다수에 의한 결의에 준하는 조합원 총의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차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이 원심을 뒤집은 핵심 이유를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1심은 추산액 비율 0.1 설정을 법령상 비율 1의 완화로 보아서 법령과 달리 정하는 것으로 해석한 반면에 2심은 이를 법령이 허용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또 재위임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도 1심은 정관 등으로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총회 재위임을 포괄적 재위임으로 본 반면에 2심은 법령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표준 정관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재위임이 허용된다라고 보았습니다. 또 의결 정족수에서도 판단의 차이를 가져왔는데 1심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반면에 2심은 창립총회에서 특별 다수 결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서 과반수 동의로 족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제 소견을 잠시 밝혀보자면 만일 창립총회에서 특별 다수 결의가 없었더라면 여전히 특별 다수 결의 3분의 2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 사실관계
상가에만 좀 특이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유의하셔서 안전하게 상가 합의서를 그 특별 다수 결의로 통과시킬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 조합 자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도 1심과 2심은 결과를 좀 달리했는데, 항소심은 재건축조합의 자율적 의사결정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였고, 창립총회에서는 이미 71.5%의 동의로 실질적 내용이 승인된 점을 중시해서 조합원 총의가 확인됐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재건축조합의 상가에 관한 정관 변경 시 의결 정적수와 법령 위임의 범위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조합의 자치권과 법령의 강행 규정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고민과 그 해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입니다. 건평법률사무소는 그 어떤 법무법인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최신의 판결문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사안에 가장 유리하게 적용시킵니다. 네, 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사안을 경험하실 경우에 언제든지 다흥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흥법률사무소는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평법률사무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에 관한 유익한 정보들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